청정 지역이었던 여수 거문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들이 감염된 건데 증가하는 외국인 감염 사례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21일 발사일을 앞두고 고흥우주센터에서는 최종 점검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여수항 개발과 전라선 SRT 투입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함께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 이슈도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청정 지역이었던 여수 서마을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집단 감염은 아니었지만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방역복을 입고 소지품을 비닐에 넣은 외국인들이 여객선 터미널로 향합니다. 곧이어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정선에 올라탑니다.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지난 28일 돔과 우럭 등을 키우는 거문도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3명과 이들의 검체를 채취한 보건소 진료소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 외국인 노동자 1명도 추가 확진돼 모두 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추석 연휴를 육지에서 보내고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 여수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왔는데 27일부터 이상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김해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섬 지역 주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도 됐는데 그 세 분 빼놓고는 음성으로 나오고 면회 주민들이 이제 다 그냥 검사 받고 그럴 수 있도록 안녕. 섬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한 건 지난 6월 목포 달리도 이후 전남에서 2번째, 동부권에서는 처음입니다. 보건당국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이 90%인 만큼 연수의 감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죠, 초조하고.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거문도가 청정지역에 있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 긴장을 어떻게 보면 긴장을 푼 거예요. 아직 모르겠는데 굉장히 긴장도 초조하네요, 지금. 한편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주에서도 해조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4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도내에서만 모두 20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수와 나주 확진자를 포함한 도내 외국인 확진자들의 94%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선제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36만여 명이 아직까지 한 차례도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6만 명, 전남이 20만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 반드시 예방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0월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정부와 군경, 지자체 등 11개 기관은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최종 점검하는 종합훈련을 갖고 시간대별로 육상, 해상, 공역, 재난관리 준비 상황 보고 등을 수행했습니다. 또 발사 당일 드론 출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폭발, 화재, 테러 등 상황별 대응 능력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기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역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여서 더욱 관심이 큰데요.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에 소속된 주철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항만 불균형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산, 인천에 비해 부족한 항만 투자와 높은 채선율 등을 지적하고 여수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개발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현재 3천만 원인 양식어가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재 의원은 집값 안정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최근 철도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라선 SRT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통합과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SRT의 정비 일정과 전라선 투입 시기 등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화천 대유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특별검사 등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의 취업 제한과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동용 의원은 대학 비리와 지방의 교육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다른 잣대를 적용하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에 철저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향 기부제 법안을 발의했던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의 인력난과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등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부처에 이어 전남 지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른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지도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제명안을 발의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고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모두 5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등은 최근 여수시청에서 제23차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갖고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위해성 평가 등 지난 3월 22차 회의 때 합의한 9개 항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추진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업들이 거부했던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반경 10km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던 초안에서 두 차례에 나눠 우선 산단과 주변 마을부터 먼저 시행하기로 일부 수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학과장인 아빠 찬스로 조선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자와 동료 교수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 논문. 이 논문을 쓴 조선대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대학원에 입학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대학원 자체 조사 결과 이 씨는 학과장인 아버지의 수업을 3과목 들으면서 출석도 거의 하지 않고도 최고 학점을 받았고 다른 교수 9명의 수업을 듣는 7학기 동안에도 20여 과목의 출석과 과제 제출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버지인 이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 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 9명에는 각각 300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현재까지 강단에 선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의 그 절차에 따라서 교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는 강화된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사를 운영하는 등 아빠 찬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감사원이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진입로 위치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내일까지 연륙교 진입로 연결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2019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최초 계획이 올해 초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중국 화유 코발트사와 합작해 설립한 포스코 HY 클린메탈에 연간 10,000톤 생산 규모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광양 율촌 산업단지 내에 착공했습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유럽 배터리 공장에서 폐배터리 스크랩을 파쇄하고 선별 채취한 분말로 가공 수입한 뒤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게 됩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 공장이 건설되면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와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